자, 171페이지 보시면 이제 데이터 구성단위, 여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게 이제 자료입니다, 자료. 우리 앞에서 했죠. 데이터는 자료다 해가지고 자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 자료가 뭐냐면, 저장의 기본이죠, 저장의 기본이죠. 자료가 저장되는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장을 하는데, 이 저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컴퓨터에서 이제 이 자료로 인식하는 것들이 어떤 단위부터 어떤 단위로 올라가는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제일 컴퓨터 데이터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예요? 0 아니면 1인 단위예요, 그죠? 컴퓨터는 이진수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진수, 그죠? 이진수 구성. 0 아니면 1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떤 숫자가 되고 문자가 됩니다, 그죠? 자, 그 숫자나 문자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예요? 0 아니면 1이고, 우리 그 글자에서는 뭐 기역, 니은 이런 거겠죠, 그죠? 그것처럼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자음과 모음이 모여서 가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처럼 얘들은 컴퓨터는 0과 1이 모여가지고 어떤 숫자나 문자를 표현합니다. 거기서 0하고 1, 그거 하나, 각 하나를 갖다 우리가 비트, 그러면 비트. 됐죠? 비트가 1, 하나, 그죠? 0이나 1, 하나고 말합니다, 그죠? 자, 니블은요, 비트가 몇 개 모인 거예요? 4비트 모인 겁니다. 4비트. 4비트 모인 걸 우리가 니블 그래, 니블. 그죠? 자, 바이트는요, 바이트는 비트가 몇 개 모인 거예요? 8개 비트입니다. 8개. 8비트예요, 8비트. 8비트 모인 걸 우리가 바이트라 그래요. 요게 뭐예요, 이게? 요게 저장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저장의 가장 작은 단위죠. 저장 단위죠. 저장 단위죠. 바이트가 저장 단위입니다. 저장 단위. 저장의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요 바이트. 적어도 8개는 돼야만이 어떤 저장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저 글자가 된다는 거예요. 글자가. 바이트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냥 여기는 하나의 글자랍니다. 한 글자, 그냥 한 글자, 원글자. 그 말입니다. 바이트가. 예를 들어서 5, 뭐 A 뭐 이런 게 있다. 4, 뭐 32 이런 게 있다.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적어도 8개의 비트는 돼야 된다는 거죠. 5 같은 경우는 8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0000 841이니까, 그죠? 1, 2, 4, 8, 16, 32, 64 이렇게 배수로 늘어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해요? 0000이고 841이 뒤에 남았으니까 8은 오면 안 돼요, 그죠? 0. 4는 와야 돼요, 그죠? 2는 오면 안 돼요. 1은 와야 돼요, 그죠? 여기 5죠, 5. 32도 마찬가지죠, 그죠? 30은 어떻게 합니까? 00, 100000 이게 있는데, 그죠? 이게 32입니다. 숫자 A, 영어 A나 글자 뭐 기역, 니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어떻게 해요? 8개의 비트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글자가 됩니다. 적어도 자음이나 모음이나 아니면 하나의 글자가. 그게 바이트 단위예요. 그죠? 0과 1이 8개는 모여야 되더라. 8비트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저장의 가장 작은 단위고 문자를 구성 표현한 가장 작은 단위다. 영문 숫자는 주로 1바이트를 씁니다. 우리 1과목 할 때 배웠죠, 그죠? 영문과 숫자는 1바이트를 사용하더라. 1바이트, 그죠? 하지만 한글하고 문자는 몇 바이트 사용해요? 2바이트, 용량이 2배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유니코드는 무조건 이거 안 쓰고 무조건 다 모든 문자를 다 2바이트 처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용량이 크다 이랬죠. 지금 여러분 쓰는 게 다 그래요. 유니코드 방식 쓴다는 거죠. 2바이트 다 쓰더라. 그죠? 자, 이런 거 앞에서 했던 거 같이 연관됩니다. 자, 그 다음 바이트보다 큰 단위가 뭐예요? 글자가 모여서 뭐가 됩니까? 단어가 되죠, 그죠? 그죠, 그죠? 우리가 글자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그것들이 구성하는 게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워드. 글자가 모여서 단어가 되더라. 워드. 그죠? 워드란 단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워드. 자, 워드는 주로 명령어 처리의 기본 단위예요. 명령어 같은 거 처리하는 단위가 바로 워드 단위예요. 적어도 16비트 이상 16개의 비트를 사용합니다. 적어도. 그게 워드예요. 명령어 처리의 기본 단위예요. 이거 보시면 워드는 컴퓨터 내부가 명령 처리 단위를 쓰는 거다. 레지스트리 크기와 같다라고 보시면 요거 레지스트리 크기. 요거 우리가 워드라 그러다. 워드. 연산의 기본 단위죠. 뭐 처리하는 명령어의 기본 단위더라. 뭐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봐주세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뭐 문제 거의 안 나오는데 뭐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워드는 이게 8이면 이거 16비트 이상, 무조건 16비트 이상은 돼야 되더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2, 4, 8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가 모여서 뭐가 되느냐? 필드가 돼요. 필드. 이 필드란 말이 좀 어려워요. 필드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열 또는 항목 이런 말 씁니다. 항목 열 이런 말 써요. 자, 이걸 우리 데이터베이스라고 본다면 이런 거예요. 표로 나타내는 게 우리 주로 데이터베이스인데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쓸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정리를 합니다. 여기에 이름이 있고, 그죠? 여기에 뭐, 주소가 있고, 여기 전화번호가 있다. 이렇게 있다면, 항목이 뭐냐면 바로 요 필드가,
요것들을 필드라, 요것들을 우리가 필드라 그럽니다. 필드, 요것들 필드죠. 자, 이름 필드, 주소 필드, 전화번호 필드, 생일 필드, 이런 식으로 요 열들을 전부 다 우리가 필드라 그래요. 그 관련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죠? 이름은 이름끼리, 그죠? 주소는 주소끼리, 전화번호 전화번호끼리, 요걸 필드라 그러더란 말이에요, 필드. 되셨나요? 필드 또는 아이템 이런 말씀, 아이템. 또는 우리말로는 열, 항목 이런 말씀입니다. 서로 관련성이 있는 워드, 즉 단어들을 이름인 게 이름들을 딱 모아놓고 주소는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모아놓은 거죠. 그걸 우리가 워드라. 단어들이 모인 겁니다. 단어들이 모인 거죠. 그걸 워드라 그럽니다. 됐죠? 자, 워드보다 더 큰 단위가 있어요. 바로 레코드 단위, 레코드. 자, 요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행을 말합니다. 행을 우리가 레코드라 그래요, 레코드. 행이 어떤 겁니까? 이거죠, 이거, 이쪽. 요렇게, 요것도. 요겁니다. 즉, 열이 아니고 행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 이름, 우형준에 해당하는 주소, 전화번호, 그러니까 어떤 특정 것들을 이제 이 워드들이 여러 개의 이름의 워드 이거 하고, 요게 주소 워드하고, 이거 하고, 각각 워드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우리가 뭐예요? 워드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레코드란 말이에요. 이름 워드 하나, 주소 워드 하나, 전화번호 하나, 생일 워드 하나, 여기서 내 이름이면 내 거에 관련된 어떻게 해요? 주소, 이름, 전화번호 쭉 요것들 어떻게 해요? 요것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걸 우리가 레코드란 말이에요. 레코드. 그러니까 레코드가 더 큰 개념이라는 거, 더 큰 개념. 요 개념이 중요해요. 필드보다 더 커요. 열보다 요렇게 모아놓은 거 워드를 여러 개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레코드가 더 커요. 아시죠? 자, 필드들을 여러 개 모아놓은 거, 이렇게 모아놓은 걸 우리가 요걸 워드, 레코드, 요것도 레코드, 그죠? 레코드, 이렇게 보죠. 그걸 맞습니다. 그러니까 레코드, 행이다. 더 큰 개념이다, 필드보다, 그죠? 그렇게 보시고. 자, 그리고 필드와 레코드가 모여가지고, 즉, 이렇게 돼갖고, 이 필드와 레코드가 모여서 이름 하나의 어떤 표가 되거나, 이게 데이터베이스로 보면, 이걸 우리가 이제, 이거보다 좀 작은 단위인데, 요거 필드와 레코드를 모으면 요 작은 표가 만들어진데, 요걸 우리가 파일이라고 그래요, 파일. 일종의 이제 우리 저장하는 게 바로 요 파일이죠, 그죠? 기본적으로 문서 파일이니, 뭐 음악 파일이 말을 하죠, 그죠? 그게 필드와 레코드가 모여서 파일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 파일이 엄청나게 큰 개념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예요. 엄청난 큰 개념인데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즉, 간단한 표 이런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수천 명의 데이터나 수만 명의 데이터가 된다면 그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을 씁니다. DB. 우리 이제 요 면회, 동해 이런 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다 어디 서버라는 컴퓨터에 저장돼 있겠죠, 그죠? 동사무소나 그런 데 가면, 그죠? 바로 그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래요. 그 수만 명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내가 주민등록번호 딱 치면 그 사람의 이력이 딱 나오죠, 그죠? 등본대로 가면요, 성함 어떻게 되시죠? 하고 주민등록 좀 줘보세요. 그러면 하고 따닥따닥 치면 그 사람의 딱 내역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인쇄 딱 누르면, 그죠? 쭉 나오죠. 바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불러와서, 이걸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 사람의 이력을 딱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가장 큰 개념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죠. 됐죠? 자, 이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비트, 리번, 4비트, 8비트, 그 다음에 단어가 돼야 되니까 단어가 되고, 단어가 또 여러 개 모은 걸 우리가 필드열이라 그러고, 필드들이 또 모아놓은 걸 레코드라 그러고, 필드와 레코드가 모여서 뭐가 돼요? 파일이 되고, 파일이 엄청나게 큰 개념이 바로 데이터베이스다. 요 순서요. 헷갈릴 수 있는 게 바로 요거, 여기서부터 헷갈려요. 워드, 필드, 레코드, 그죠? 여기서. 여기 이제 두 개를 많이 바꿔놓는 게 필드와 레코드를 서로 싹 바꿔놔요. 헷갈립니다. 그래서. 필드가 먼저고 레코드가 뒤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여러분 뭐 책에는 뭐 데이터베이스 처리의 장점 이런 게 나오죠, 그죠? 자, 장점이 뭐 데이터 공유할 수 있고 뭐 중고선 최대 이런 게 이걸 한번 봐주시고 그냥요. 자, 그 다음에 받을 게 바로 기억 용량 및 처리 속도 단위예요. 자, 용량과 처리 속도 단위. 요거는 여기서 볼게요. 자, 용량이라는 거 우리가 저장을 단위인데, 가장 저장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뭐라 했어요? 적어도 뭐가 된다고요? 바이트는 돼야 저장의 단위가 됩니다. 이게 바이트가 뭐라 했어요? 한 글자라고 그랬겠죠. 한 글자라고. 한 개의 글자, 그죠? 적어도 8개 비트는 돼야 글자 하나를 표현할 수 있어요. 1이나 2 숫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 그죠? 그러면 이게 가장 작은 단위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저장을 할 건데, 바이트가 가장 작은 단위가 되고요. 8개 비트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큰 게 뭐냐면 요거예요. 킬로바이트. 요거 B가 바이트란 말이에요. 요거 바이트의 B. 요거 줄임말이에요. 킬로라는 바이트예요. 킬로바이트. 자, 우리 알아요, 이거요. 그램이 있고, 우리 그램이 킬로그램이에요. 자, 만약에 1kg이면 몇 g이에요? 몇 g입니까?
1000g이잖아요. 1kg은 1000g이잖아요. 키로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키로가 1000이라는 말이에요. 1000. 되셨죠? 1kg 우리가 1000g 그러잖아요. 1000g 1kg래요. 그죠? 그걸 키로가 1000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킬로미터도 그렇잖아요. 1km, 미터, 1000m가 1km잖아요. 그죠? 그게 단위에서 K는 1000과 같다는 약 1000과 같다. 1000과. 우리도 용량도 마찬가지예요. 바이트인데 이게 1kb는 몇 바이트일까요? 라는 거예요. 몇 바이트입니까? 1000바이트. 그럽니다. 약 그래요. 약 1000바이트예요. 요렇게 1000씩 늘어난다 보면 돼요. 바이트가 1kb면 1000바이트란 말이에요. 키로가 1000. 자, 그리고 키로보다 더 큰 단위가 있어요. 바로 메가라는 용량. 이거 많이 들어봤죠? 몇 메가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키로보다 또 뭐예요? 약 1000배 큰 겁니다. 1000배. 요거는 요거보다 1000배 큰 거고. 그죠? 자, 그러니까 바이트보다 1000배 큰 거는 어떻게 해요? 킬로바이트. 킬로바이트보다 1000배 큰 거는 메가바이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메가보다 1000개 큰 거 우리가 이거 많이 듣죠? 그죠? 기가라는 말이 기가. 우리 USB 사러 가면 뭐 4기가니 8기가니 하드디스크도 뭐 400기가니 뭐 500기가니 300기가니 말 쓰잖아요. 그죠? 기가라는 말 씁니다. 기가. 그죠? 자, 그리고 기가보다 더 큰 게 1000배 더 큰 게 뭐라고요? 테라. 테라보다 1000배 더 큰 게요? 페타. 이러면서요. 이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그죠? 이 순서가 참 외우기 어려워요. 그죠? 컴퓨터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게 눈에 삭 익어요. 벌써 기가와 메가 단위는 훤해요. 이거는 훤한데 이런 게 조금 헷갈리고 요런 것도 계산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메가와 기가는 확실히 눈이 들어와요. 딱 들으면 아, 메가는 대충 뭐 음악 하나가 몇 메가고 영화 하나가 몇 기가니 뭐 이런 게 딱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이제 우리 몸무게를 따지듯이 이 컴퓨터에서 이 용량을 딱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크니 작니 이런 개념이 딱 잡혀야 돼요. 우리 몸무게 50kg 하면 굉장히 무겁겠다 생각 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컴퓨터에서도 1기가 하면 와, 용량 크네. 어느 정도 되는구나. 대충 요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딱 감이 오셔야 돼요. 컴퓨터 사용하는 감이. 이제 그게 이제 자꾸 하다 보면 되는데 이제 이런 걸 잘 안 접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기가하면 이게 얼마나 큰지 도대체 뭐 1기가가 얼마나 큰지 10기가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준점이 하나 필요한데요. 그 기준점이 바로 음악 하나입니다. 음악 하나를 우리가 기준점을 잡으면 돼요. 자, 어떻게 됐냐면 음악 하나가 여러분 지금 요즘 노래가 4분 한 10초, 20초 이 정도 됩니다. 그죠? 이 정도 노래 되는데요. 이게 용량이 약 얼마 되냐면 10메가 용량을 차지합니다. 10메가 정도. 그 10메가에서 왔다 갔다 해요. 4분대로 떨어지면 4분대로 가면 한 9점 얼마 되고요. 3분대로 떨어지면 이제 9메가니 8메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기준으로 한 4분, 20초, 30초 잡으시면 돼요. 요 정도. 요 정도로 갖다가 10메가로 보고 그 정도 용량이 되는 거예요. mp3 하나가요. 자, 그런데 요 기준 잡고요. 이제 우리가 영화가 얼마 되는 영화 하나가 적어도 1.4기가가 돼요. 기가가. 이걸 메가로 계산해 보세요. 1.4기가를. 아까 메가와 얘는 얼마 단위? 1000단위죠. 그럼 어떻게 해요? 1.4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가야 되죠. 어떻게 해요? 1400메가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자, 그럼 뭐요? 영화 하나만 지웠어요. 삭제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음악을 몇 개나 넣을 수 있습니까? 140개나 넣을 수 있어요. 영화 하나만 지우면 음악을 140개나 넣을 수 있대요. 엄청나게 넣을 수 있죠. 그죠? 그 영화가 용량이 엄청나게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하다고 떠면 뭐부터 지워야 돼요? 영화부터 찾아 지우고 애들 또 3D 게임을 지워야 됩니다. 근데 요즘 영화는 1.4기가 넘어요. 기본이 이렇다는 거고 요즘에는 화질이 엄청 좋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화질이 엄청 좋기 때문에 1.4는 택도 없어요. 대부분 한 4기가 정도 돼요. 4기가 영화 하나가. 또는 3D 영화 있죠. 3D 영화. 3D 영화는 컴퓨터 다운받아 보세요. 그러면 얼마 되냐면 뭐 한 16기가니 뭐 이래 돼요. 영화 하나 그래 됩니다. 그럼 얘만 하나 지워도 어떻게 해요? 얘는 얼마입니까? 400개. 이거는요. 16기가니까 1600개 넣을 수 있어요. 영화 하나 지우면. 그 여러분 집에 영화가 막 한 수십 개씩 있거나 아니면 뭐 적어도 두세 개는 있습니다. 컴퓨터 들어있죠. 그죠? 그걸 안 지우고 놔둔다는 거예요. 고이 모셔둡니다. 1년, 2년 막 모셔둡니다. 나중에 이제 용량 부족한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화부터 찾아 지우시라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 문서 있죠. 문서. 한글 문서. 한글 문서로 10페이지 정도 만들었어요. 10페이지. 10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글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요. 그림도 몇 개 들어가고 했어요. 기껏 10페이지 만들었긴 했지만은 이거 용량이 얼마나 될까요?
그림 한 두세 개 넣었어요. 뭐, 두세 개 더 넣었다 보고, 그림 몇 개 넣고, 표도 몇 개 넣고, 글도 막 넣고 이라고 했습니다. 10페이지 만들면, 얘가 많아, 용량이 많아야 1메가도 안 됩니다. 1메가 이하예요. 몇백 K 밖에 안 돼. 몇백 K. 뭐 500K다 하죠. 500K.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500K면 0.5메가, 0.5메가, 그죠? 맞죠, 그죠? 이거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음악 하나만 지우면, 이거 몇 개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개를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음악 하나 지우면 10페이지짜리 문서 20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진도 들어가 있고 하는 문서를. 그 여러분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 공간은 엄청나게 큰 공간인데요. 거기에 뭐요? 사진이니 음악이니 영화를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하드디스크가 엄청난 용량이긴 하지만 모질해진다는 거죠. 그러다가 또 3D 게임을 떡 넣으면 3D 게임 하나 6기가 7기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에 하드디스크 모질해지는 거예요. 문서 페이지 10페이지 해봐야 기껏해야 뭐 500K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림 하나도 안 넣고요. 글로만 쳐요. 글로만 쳐가지고 한 100페이지짜리 만들었어요. 그래 봐야 1메가 안 넘어요. 그림 안 넣으면. 문서 파일 자체가요. 그림이었으면요. 용량이 엄청 작아요. 100페이지짜리인데도 1메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서들을 넣게 되면요. 여러분 컴퓨터는요. 뭐 수천만 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수천만 장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만약 500K짜리, 500기가짜리 하드디스크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도서를 넣고도 남아도는 용량이에요. 그게 사실은요. 그만큼 큰 용량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거기다가 이제 게임이니 사진이니 음악이니 이런 걸 넣어놨기 때문에 그 용량이 엄청 모자라지는 겁니다. 이 개념이 대충 잡혀야 돼요. 이렇게요. 아, 이렇구나. 문서는 엄청 용량이 작구나. 사진 기껏해야요. 사진 같은 경우도 기껏해야 1메가 안 됩니다. 좀 크게 찍으면 한 1메가 조금 넘어요. 여러분 이제 뭐 3000 픽셀 정도 크기로 찍으면 그 정도 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 용량이 요 개념이 사진이 대충 1메가 정도 잡으면 되고, 그리고 문서 같은 경우는 한 몇백 K 정도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음악 하나는 10메가 정도 기준 잡으면 되고, 영화 같은 경우는 적어도 1.5기가, 1.4기가 정도 그렇게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용량의 단위의 개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시험에는 이제 이런 거 묻는 게 아니고, 뭐 묻습니까? 이 순서를 물어요. 순서를. 문제는 순서를.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라고 하죠. 자, 순서를 우리가 1과목에서 그랬죠, 그죠?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앞에 것만 따요. B, K, 메가, 기가, 테라, 페타 땁니다, 그죠? 자, 3개씩 잘라요, 그죠? 3개씩 자르라 했죠? 딱 잘라가지고, 가운데 얘는 그대로 쓴다 했습니다. 모음으로. 요건 야로 쓰고, 요건 우로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발음만 됐어요. 비읍이니까, B니까 어떻게 비읍 발음 나죠, 그죠? 그리고 요는 그대로 쓰면 된다 했죠? K. 요거는 M 발음이니까, M은 미음 발음 나죠, 미음. 밤, 얌, 얌, 얌. 그 다음 얘는 뭐야? 기역 발음 나죠? 얘는 우 그대로 쓰면 됩니다. 우 쓰고, 얘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뭐 피읍이라 할 수 있지만 비읍으로 발음하면 됩니다, 그냥. 그죠? 그래서 뭐예요? 뺨굽으로 이렇게 뺨굽. 그죠? 뺨굽 이 단어를 내어버려서 그냥. 우리 객관식이 가능하다는 했어요. 그죠? 뺨굽을 내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중간에 있는 건 그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요거 그대로 쓰겠다. 모음을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모음을 그대로 쓰고, 자, 순서대로 가면 돼요. 비읍이니까 B, 요거 K, 미음이니까 M.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기역, 그죠? G.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쓰니까 요대로 오면 되고요. 자, 요거 P. BS니까 이제 P가 오겠죠. 요거 P로 발음하면 됩니다. 그죠? 요렇게 순서만 알면 돼요. 순서만. 뺨굽에서 뺨굽. 이제 이거 안 써봐도 딱 나오겠죠? 뺨굽. 딱 나오죠. 그죠? 그럼 순서가 된 거예요. 요 순서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순서를 물어보면 BKM, GTP. 오케이. 순서 딱 나왔죠? 답 찍으면 되고요. 자, 문제에서 좀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상시에 가끔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정시에는 거의 안 물어봤는데,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거예요. 1기가가, 만약에 1기가가 몇 바이트냐 물었어요. 몇 바이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렇게. 그럼 계산해보면 되죠. 어떻게 해요? 1기가 여기니까, 이거 먼저 고칩니다. 뭐로 고쳐야 돼요? 메가로 고치면 어떻게 해요? 1000메가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고치면 어떻게 해요? 1000에다가 또 0 3개 붙이면 킬로바이트가 되죠. 000 킬로바이트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바이트가는 또 3개 붙여야 돼요. 1000 000 되면 어떻게 해요? 뭐가 됩니까? 바이트가 되죠. 이건 약이죠. 약,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게 답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안 나와요. 1번. 어떻게 나와요? 2의 10성, 2번 2의 20성, 3번 2의 30성, 4번 2의 40성. 이렇게 나온다는 게 문제는. 아, 이제 계산해야 돼요. 2를 10번 곱해야 됩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계속 해야 됩니다. 그죠?
2 곱하기 2 하면 4가 되고 4, 2, 8 되고 8, 26 곱하면 돼. 10번 곱하면 돼요. 요거 그죠? 요거는 20번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요거 검사값 찾으면 돼요. 요거 검사값. 언제 계산하고 있어요. 그죠? 말도 안 되죠. 그죠? 계산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1기가가 몇 바이트를 모르죠. 몇 단계인지 물으면 돼요. 요거만 하나, 둘, 세 단계네요. 세 단계 그죠? 이게 세 단계면 요거 하나가 뭐예요? 2의 10승이에요. 요거 2의 10승이에요. 2의 10승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세 단계니까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2의 30승이 돼요. 답은 이거예요. 이거 3번. 끝이에요. 그냥. 요 순서만 안다면은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러면 1테라가 몇 킬로냐? 1페타가 뭐요? 몇 킬로냐? 그러면 쉽죠? 순서만 안다면 어떻게 해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니까 무슨 말이에요? 2의 40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여러분 요렇게 물었을 때 지수 형태로 물었을 때 답을 맞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뭐예요? 단계입니다. 단계. 요게 왜 그래 되냐면 원래는 우리가 아까 제가 천이라 했죠. 약 천이라 했어요. 약 천 차인데 엄밀히 따지면 1024배 차이에요. 1024개. 1024배 차인데 1024가 바로 2의 10승이에요. 계산해보면 2의 10승이 1024예요. 그러니까 요거 한 단계가 1024, 요거 1024, 1024니까 2의 10승 한 번, 두 번, 세 번이니까 2의 10승이 세 번 되니까 2의 10, 2의 10 되니까 요거 두 개는 더해주면 돼요. 그죠? 2의 30승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순서를 안다면 이런 문제 나오더라도 바로 단계값만 계산해서 세 단계면 2의 30승, 네 단계면 어떻게 해요? 40승. 끝나버립니다. 그럼 답이 나와요. 아시겠죠? 순서를 아세요? 뱀굽이다. 뱀굽. 일단 1과목에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자, 속도는요. 속도는 지금 자 이렇게 됩니다. 가장 작은 단위가 컴퓨터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미리입니다. 미리세컨드. 이 S가 세컨드 초예요. 초요. 미리세컨드는 우리 계산하면 이거예요. 10의 마이너스 3성 즉 1000분의 1초예요. 1000분의 1초. 엄청 빠르죠. 그죠? 눈 깜빡할 새 1000개를 한다는 거예요. 1000개를. 1000개의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빠른데 지금 컴퓨터가 이거보다 더 많이 한다 했죠. 1000만 개 이상 한다 했죠. 적어도 1000만 개 이상 합니다. 이런 컴퓨터는. 그죠? 자, 그러면 가장 적은 단위가 바로 미리라는 단위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요거 마이크로라는 단위. U하고 비슷하지만 U가 아니고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 아시죠? 그죠? 마이크로 세컨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노고요. 그 다음에 피코, 펜토, 아토 이래 됩니다. 이 순서로 빨라요.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또 순서가 안 외워지죠. 그죠? 이거 순서 참 헷갈립니다. 영어라서 또. 그죠? 자, 어떻게 해요? 아까는 뱀굽으로 했지만 이것도 똑같아요. 자, 그대로 앞에 것만 따세요. 어떻게 해요? M이니까 M. 자, 마이크로로 생각하지 말고 U로 생각하세요. 그냥 U. 그리고 N. 그리고 P. 그 다음에 F. 뭐 R은 따와야 됩니다. 이렇게 따겠죠. 그죠? 자, 이것도 그대로 발음도 안 들었어요. M이니까 미음. 자, 이거는 U 발음이니까 U, 문. 그죠? N. 요거는 N은 뭐예요? 니음 발음하죠. 문. P는요? 피읍 발음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건 F도 피읍 발음합니다. 문프. 그 요거는 아니까 뭐 이렇게. 요거는 그냥 요건 안 붙이면 우리 피읍이니까 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그럼 뭐야? 문프파. 문프파 생각하고 나중에 갖다 붙일 때는 어떻게 해요? M이니까 문이니까 M, U, N, 문 됐죠. 그죠? 만들어졌죠. 그죠? 프. 그죠? 파니까 F, A. 문프파. 뱀굽, 문프파. 두 개만 오세요. 그러면 답 나와요. 뱀굽, 문프파. 그걸 반음단위로 갖다 붙이세요. 됐죠? 억척 같지만 이렇게 해오세요. 객관식이라서 가능해집니다. 뱀굽과 문프파 외우면 이거 절대 안 틀립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순서가 나왔어요. 이제 M, 문프파 하고 나왔어요. 문프파 나왔죠? 문프파라고 딱 나오면 순서가 됐다면 이제 또 뭐 물어요? 속도를 물어요. 요래 놓고 각각의 나노는 어떤 속도입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놔요. 나노가 이제 계산이 안 되죠. 나노 몇 성이더라? 안 되죠. 그죠? 바로 미리부터 붙이는 거예요. 뭘 말어? 3, 마이너스 3성. 자, 그 다음에 뭐예요? 6, 9, 12. 뭐입니까? 3, 2, 6, 3, 3은 9, 3, 4, 12, 3, 5, 15, 3, 6, 3, 18. 되죠. 그죠? 6, 3, 3, 6, 18. 맞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3의 배수로 늘어나네요. 오케이. 됐나요? 자, 요거 순서만 알면 이제 마이너스 3부터 어떻게 한 단계 늘리면 돼요. 3, 2, 6, 3, 3, 9, 3, 4, 12, 3, 5, 15. 그러면 나누고 얼마입니까? 계산 되겠죠. 그죠? 순서만 딱 나오면. 마이너스 3정부터 올려주면 되니까. 그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두 개는 머릿속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뱀굽하고 문법파 해가지고 마이너스 3정부터 3, 2, 6, 3, 3, 9, 3, 4, 12로 쭉 늘어나야 되더라.
됐죠? 그럼 속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문법파, 얌굽. 됐죠? 자,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 그 밑에 보세요. 뭐, 이거 나오네요. 한 글자를 저장하는데 1바이트. 한 페이지에 2000글자가 있고, 책 한 권이 500페이지라면, 1기가의 기억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책의 근수는 참 어렵습니다. 그죠? 이거는 좀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왔는데, 이렇게 용량을 이렇게 이제 알아가지고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글자는 1바이트 쓴대요. 근데 한 페이지에는 2000글자 있대. 그럼 무슨 말입니까? 2000글자가 있다면 2000글자가 지금 있는데 2000글자 안에 2000글자가 몇 바이트가 쓴다는 거예요 지금요? 1바이트를 쓰니까 2000바이트겠네. 2000바이트 맞죠? 그죠? 한 글자가 1바이트니까 2000글자가 있으니까 이 한 페이지에 2000글자니까 2000바이트가 들어요. 한 페이지에 용량이 2000바이트가 그죠? 맞죠? 2000바이트 용량이 됩니다. 2000바이트. 자, 다시 해볼까요? 한 글자는 뭐예요? 1바이트 쓴답니다. 1바이트 그죠? 근데 한 페이지에 원페이지에 자 원페이지에 뭐 얼마 들었대요? 2000글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다행 1페이지는 한 글자가 1바이트니까 이거 두 개 곱해주면 되니까 2000바이트가 되겠죠. 그죠? 한 페이지는 다시 말해서 2000바이트입니다. 그죠? 바이트 맞죠? 2000바이트는 무슨 몇 메가입니까? 아, 몇 메가 아니죠. 몇 킬로입니까? 2킬로네 2킬로. 요거는 2킬로바이트네요. 그죠? 맞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한 페이지에 2kg라는 용량을 썼대요. 근데 책 한 권이 500페이지래요. 500페이지짜리니까 2000 곱하기 500 하면 되죠. 그죠? 한 페이지에 2kB 들었으니까. 그러면 500 곱하기 하면 어떻게요? 1000K가 되는 1000K가 그죠? 맞죠? 그죠? 500 곱해주니까 1000K가 되면 1000K는 얼마입니까? 이거는요? 1메가죠. 메가. 맞죠? 그죠? 됐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1메가니까 약 1메가예요. 약이에요. 그냥 지금 1024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1000으로 계산해서 약 1메가 나와요. 그 500페이지짜리 한 책 한 권이 얼마 든다고? 1메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메가 용량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1기가바이트라는 기억장치에 넣으려면 도대체 이 책을 몇 권까지 넣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걸 메가로 계산해보면 되겠죠. 메가로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기가니까. 메가로 해서 1000메가가 되니까 몇 건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1메가짜리 책을 1000건까지 넣을 수 있네요. 맞죠? 그죠? 됐나요? 약 1000건까지 계산했어요. 약이에요. 지금 1024로 계산한 게 아니고 제가 1000으로 계산했으니까. 굳이 뭐, 24 정도의 그 단위는 지금 무시해도 됩니다. 그죠? 1000으로 계산하니까 약 1000건이 500페이지짜리 책 1000건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1기가, 1기가. 되시죠? 자, 이런 용량이 이제 머릿속에 탁 떠가지고, 우리 산소 계산은 이렇게 정도 돼야 됩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안 나왔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막 꼬여갖고 내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용량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딱 생각해서, 요렇게 계산이 정도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문자 데이터 표현 방식이 나오네요. 자,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문자 표현 코드라 그럽니다. 표현 방식. 자, 어떤 식으로 문자를 표현했냐는 거죠. 자, 초기에는 이 방법을 썼어요. BCD 방법을 썼어요. BCD. 자, BCD가 뭐냐면은 6비트를 사용했습니다. 6비트. 아까 우리가 말할 때 글자 하나를 표현할 때는 8비트가 있어야 된다 했죠. 지금은요. 근데 지금 이거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에는 BCD 방식에서 비트를 6개밖에 못 썼어요. 010100 이렇게 그래갖고 6개의 비트 가지고 글자 하나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0100 뭐 11 이렇게 6개의 자리를 가지고 했는데 이걸로 표현할 수 있는 글자 수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경우의 수를 우리가 해보니까 이게 0하고 1 중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6자리니까 2의 6승계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어요. 2의 6승계. 이거의 문자밖에 표현 못하는 거예요. 2의 6승계밖에. 아무리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2의 6승계의 경우의 수밖에 안 나와요. 6개 가지고는. 그죠? 0 아니면 1이고 그것도 6자리밖에 안 되니까. 그래 해보니까 총 몇 개요? 2의 6승계는 64개의 문자밖에 표현을 못하다는 거예요. 64개 택도 없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영문, 소문자, 뭐 대문자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소문자밖에 표현 못했고요. 그리고 숫자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또 특수문자하고 이렇게밖에 표현 못했어요. 여기 다예요. 요거 64개 다 썼어. 그래가지고. 대문자도 표현 못한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간단하게밖에 표현 못하죠. 문자를. 그죠? 컴퓨터라는 개념이 이제 뭐 거의 뭐 영어 몇 개 쓰고 그냥 숫자 쓰고 그죠? 숫자하고 특수문자 몇 개 쓰고 이게 다 했어요.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BCD 방식이기 때문에 6비트밖에 사용 안 했기 때문에.
너무 하더라 안 되겠더라. 그래서 좀 개선하자 해가지고 개선된 게 바로 ASCII라는 게 ASCII. ASCII 방식이에요. 어떻게 해요? 비트를 하나 더 늘렸어요. 7비트로 표현하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2의 7승계의 문자 표현이 가능해졌겠죠. 그죠? 경우의 수가 2의 7승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의 7승계 계산하면요. 128개의 문자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 더 늘었어요. 뭐까지? 대문자까지. 이렇게. 그리고 특수문자라든지 여기에 조금 몇 개 더 생겼어요. 더 플러스 됐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128개까지 문자를 표현해지니까 이제 대문자도 되고 특수문자도 더 많이 표현할 수 있고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ASCII를 어디에 썼냐면 바로 통신용에 썼어요. 통신용으로. 이제 우리가 통신용으로 해서 보낼 수 있게끔 됐다는 겁니다. ASCII부터 통신용이 됐고요. 대문자도 표현이 가능해졌고요. 그죠? 그리고 실제 얘는 7비트를 사용했지만은, 이걸 문자를 7비트를 사용했지만, 보낼 때는 통신용으로 보낼 때는 8비트로 보냈어요. 8비트로. 8비트로 보냈습니다. 왜 7비트로 사용했는데 보낼 때는 통신용 사용할 때 왜 8비트를 썼을까요? 바로 뭐냐면, 원비트 하나 플러스된 비트 있죠. 원비트 얘는 뭐냐면,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코드였어요. 오류 검출 코드. 오류 검출. 자, 뒤에 나오겠지만은, 페리티 비트예요. 페리티 비트 이게. 즉, 요거 가지고 오류가 생기는데, 보냈는데 잘못 가면 안 되잖아요. 받은 사람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뭐 짝수계 내가 보낸 게 지금 1, 0, 1, 1, 0,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다. 이러면 7개 여기 문자 표현에 가능한 숫자인데 하나, 둘, 셋, 넷, 7개인데 1이 몇 개예요? 짝수계죠. 짝수계라면 얘가 이렇게 1을 딱 보내는 거 이렇게. 여기 하나가 뭐예요? 문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오류 검출용을 하나 더 추가해서 보내고 받는 사람이 만약에 여기 앞에 1을 받았어요. 1 받고 받을 때 1이라는 게 돌았다면 짝수 페리티가 돼야 되는데 자, 이거 안에 받은 게 그 사람이 받은 게 1, 1, 1, 1, 0, 0, 1을 받은 거예요. 자, 요 7개를 분석해버리니까 1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자, 1이라는 거는 짝수라고 내가 보내주는데 얘가 받은 사람이 이렇게 받은 거예요. 오류가 오다가. 오류가 생기는데 뭐예요? 1이 개수가 홀수계가 돼버렸어요. 요거 보니까 짝수계 돼야 되는데 홀수계. 그럼 뭐예요? 이 데이터는 잘못된 데이터예요. 어떻게 다시 재전송해도 해야 됩니다. 그럼 얘가 사람 다시 보내요. 다시 보내는데 다시 이제 보니까 1, 0 이렇게 1, 1, 0. 이제 짝수계인데 하나, 둘, 셋, 넷. 짝수계 맞네? 그러면 오케이. 이제 이거 분석하면 돼요. 이게 이제 글자 뭐다. 이렇게 보죠. 이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하나의 비트를 추가해서, 원래는 여기 안 보내고 요 뒤에다 보내요. 뒤에다가. 요거 제가 설명하려고 보냈는데 1 여기 보내고 1을 이렇게 보냅니다. 우리 마지막 비트를 추가해서 보냅니다. 그럼 요걸 보고 이제 짝수계가 몇 개야? 홀수계인지 짝수계인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1의 개수가 짝수계냐 홀수계냐. 개수 홀수계로 보내는데 실제 보낸 요거하고 틀렸다 그러면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보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 1의 개수를 판별해가지고 그게 맞느냐 틀리냐로 따져가지고 잘못 왔다. 중간에 오다가 번개가 쳐가지고 뭐 갑자기 막 0, 1로 바뀌었다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오류 비트를 하나 섞어서 실제로 통신용에서 보낼 때는 8개의 비트를 보냈지만 8개의 비트 중에 하나는 오류 비트일 뿐이고 7개의 비트 가지고 문자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128가지예요. 자, 요 개념 알아야 됩니다. 8개의 비트를 사용했습니다. 실제로는. 됐죠? 자, 그래서 좀 이것도 하니까 몇 개 안 돼요. 기껏해야 그래. 127개밖에, 자, 128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또 핵심적으로 해보자 하고 하는 게 뭐냐면 또 새로 개발된 게 이거예요. 요 표현 방식이에요. FCD, 그래요. FCD. EBCD, IC, FCD라는 말을, 그냥 우리 읽을 때 FCD가 읽어요. FCD 방식을 개발했어요. 자, 어떻게 해요? 또 비트를 하나 늘렸네요. 8자리 가지고 이제 문자 표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의 8승계의 문자 표현이 가능해졌고, 2의 8승계는 뭐라고요? 계산해보니까 256개의 문자 표현이 가능하더라. 이 정도는 외워두세요. 이제 2의 8승은 뭐라고요? 256개다. 알아두세요. 자, 2의 7승은 몇 개라고요? 요거에서 뭐 하면 돼요? 나누기 2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127이 되겠죠. 그죠? 우리 요거 어디서 많이 본 숫자인데, 그죠? 뭡니까? 255, 256. 255라는 숫자를 많이 봤어요. 뭐야? 파의 이름, 폴드 이름 줄 때. 255개까지 가능하다 했죠. 그죠? 그게 이제 요 255, 그것도 이제 요게 이제 기준선이 따르는 거예요. 2의 8승계를. 그죠? 그래서 256이고, 127은 2의 7승계. 그죠? 요거 나누기 2. 자, 그럼 2의 9승, 뭐 20승, 이를 더 곱해주면 되죠. 곱해주면 계속 늘어나겠죠. 그죠? 2의 8승은 256 정도, 요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2의 8승 256. 그래서 FCD부터는 8비트고 2의 8승 256이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걸로 또 택도 없다는 거예요. 8비트 가지고는 택도 없고, 자, 이제 컴퓨터 만드는 회사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저 한국에도 컴퓨터 팔아먹어야 되고, 중국도 팔아먹어야 되고, 저 인도도 팔아먹고, 이슬람 국가도 팔아먹고, 그 다음에 저 일본에도 컴퓨터를 팔아먹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사요. 왜? 한국 사람 영어 약해요. 일본 사람 특히 약해요. 일본어로 돼 있으면 참 좋을 건데, 한국어로 돼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컴퓨터를 팔아먹으려고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좀 우리가 이 표현 방식을 바꿔가지고 우리 다른 나라에도 팔아먹자. 전 세계 언어를 표현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로 만든 게 뭐예요? 유니코드입니다. 유니코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니코드를 쓰고 있죠. 그죠? 유니코드는 획기적으로 9비트로 늘린 게 아니에요. 8에서 바로 뭐 늘려서 곱하기 이만큼 늘어나버렸어요. 16비트로 확 늘려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의 16승계 표현이 가능해지고요. 2의 16승계니까 65,536개의 문자가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렇게 가능해지긴 어떻게 해요? 한자 키 끝에 한 3,000 몇 자밖에 안 됩니다. 한자가요. 그죠? 우리나라 글자 총 다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127자가 되죠. 그죠? 맞나요? 그거 표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본어 해봐야 키 끝에 얼마 안 됩니다. 히라가나 카타카나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그죠? 이슬람국 뭐 글자 해봐야 그거 몇 천자 될까요? 안 되겠죠. 65,000개의 문자가 표현이 가능하니까 전 세계 언어를 표현이 가능해지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1985년인가 6년부터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때 배우신 분 계셨을 거예요. 못 배우신 분 있을 건데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한글이 치진 거예요. 오, 조합키니 뭐 이런 게 된 거예요. 뭐 기역 치고 아치면 가가 치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배우기 쉬워졌죠. 영어를 몰라도 한글을 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전 세계 언어 표현이 가능해지는 유니코드 방식 때부터인 거예요. 유니코드는 전 세계 언어 표현이 가능해졌다. 거기 빠졌죠? 적어두세요, 여러분요. 유니코드 방식. 유니코드 방식은 전 세계 언어를 표현해서 16비트로 우리 문자를 표현한 방식입니다. 그렇죠? 65,000, 뭐 요거는 몰라도 되고요. 16비트라는 거, 유니코드라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6비트, 7비트, 8비트, 16비트 요거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연결 잘못된 거 찾아야 됩니다. 막 설명해놔요. 뭐 ASCII 코드는 뭐 어쩌고저쩌고, FCD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걸 바꿔놓거나 아니면 ASCII에서 주로 많이 냈는데 ASCII에서요. 자, 통신용어로는 8비트를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7비트인데라고 그걸 답을 찍었어요. 틀리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8비트를 사용했어요. 그 중에 한 비트를 5비트로 사용했기 때문에 8비트를 쓴 겁니다. 문자로만 사용되는 건 7비트였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거 잘 개념 잡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요거 다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여러분 컴퓨터는 요거까지 쓰고 있어요. iOS. 얼마예요? 여기서 또 2배 늘어났죠. 32비트 늘었어요. 2에 32성개의 문자 표현이 이겁니다. 이거요. 42억 9,400만 개의 문자를 표현 가능합니다. 뭐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할 일이 있나? 우리나라 전 세계 언어 모아봐야 뭐 아프리카 뭐 저 토종민들 뭐 이런 거 모아봐야 이만큼 돼도 안 해요. 그죠? 근데 이제 미리 확보해 두는 거예요. 확보. 미리 혹시나. 왜요? 외계인들 만나면 외계인들 그 나라도 그 나라 언어가 또 있을 거고 그 외계인들 행성에 또 다른 민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또 만들어 쓸 수 있어요. 또 언어를. 그래서 아예 그냥 확 요공을 만들어 둔 거예요. 그냥. 42억 개를 만들어 둔 거예요. 그냥. 필요하다면 내가 만들어 써도 되고요. 뭐 알아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지금은 여러분 ISO하고 유니코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밑에 고 XS3라고 있죠. XS3 요거 가끔 시험에 나가고 넣어놨는데요. 3초가 코드라는 거예요. 3초가. 이게 도대체 뭐냐? 초가 있대요. 3을 초가 있대요. 3을. 말은 좀 어려운데요. 개념을 알면 쉬워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진수 표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5를 한번 해봤죠. 자, 그 다음에 얼마 해볼까요? 17을 해볼까요? 17. 요걸 만약에 우리는 10진수죠. 요거 10진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진수 이렇게 해요. 10진수인데 요걸 만약에 2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2진수로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5니까 5를 2진수 바꿔보세요. 8비트, 적어도 8비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표현하려면 2진수로 표현한다는 말이 있는데 2진수로 표현하려면 가중치라는 것을 가중치. 가중값이 있어요. 가중값. 걔가 가지고 있는 값이 있어요. 자릿수마다 값이 있습니다. 그 자릿수가 어떻게 되느냐? 맨 오른쪽 첫 번째 자릿수가 값이 1이에요. 1. 그 다음이 2예요. 그 다음이 4고요. 그 다음이 8이고 자 어떻게 늘어나요? 2씩 늘어나죠. 2의 배수로 그죠? 8이 16. 그 다음에 2를 곱하면 32, 64. 그 다음에 뭐야? 128 이렇게 나와요. 계속 늘어나면 돼요.
그럼 요 자리는 요 값을 가진다는 거예요. 요 자리는 요 두 번째 값은. 그럼 제가 8자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자 딱 맞네요. 그죠? 자, 요다가 여러분이 이 값을 가질래 말래를 표현하면 됩니다. 1이라면 이 가중치를 가진다는 거고 0이라면 이거 안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5를 만들어내면 돼요. 가질래 말래로 해가지고. 자, 어떻게 하면 돼요? 5가 되려면 요거 하면 돼요. 4와 1만 가지면 되네요. 그죠? 맞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안 가져야 돼요. 그래야 5가 되니까. 그러면 4하고 1만 가지면 두 개 더 하니까 5가 되죠. 자, 다시 말해서 0, 0, 0, 0, 0, 1, 0, 1. 이게 5예요. 컴퓨터에서 알 수 있는 이진수 5. 이렇게 해서 표현하면 돼. 2. 그럼 17은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자, 해보십시오. 17은 뭐 가져야 돼요? 가장 큰 수를 먼저 잡으면 돼요. 17, 30이 가지면 안 되죠? 그럼 뭐요? 16은 가져야 되네요. 8 가지면 넘어서요. 그죠? 안 되네요. 안 되네요. 안 되네요. 하나만 필요하니까 얘만 가져야 돼요. 그러면 0, 0, 0, 0, 0, 0, 1, 0, 0, 0, 1. 이게 이진수로 17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 표현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약에 85로 해봅시다. 85. 요거 10진수로 요거 이진수로 표현하자. 85면 어떻게 해요? 128 가지면 안 돼요. 그죠? 뭐 하면 됩니까? 64를 가져야 되네요. 그죠? 요거 가지면 돼요. 자, 그러면 얼마 모지래요? 지금 64 가지면 85라면. 얼마 모지래요? 21 모지라죠. 그럼 21을 맞추면 돼요. 31은 가지면 21 넘어서죠. 안 되니까 0. 자, 이거는 가져야 되네요. 안 넘어서니까 요거 가져야 돼요. 21에서 16을 빼면 얼마예요? 15. 15만 있으면 되네요. 그죠? 15니까 만들면 돼요. 15니까 8 가져야 되네요. 자, 15에서 8 빼면 되고, 이거 8, 4, 1 하면 15예요. 그냥 이거 두 다 하면. 맞죠? 1, 1, 1, 1 되는 거예요. 그러면 0, 1, 0, 1, 1, 1, 1이 뭐예요? 85예요. 0, 1, 0, 1, 1, 1, 1, 1. 요게 이진수로 85라는 거예요. 맞나요? 넘어섰나요? 지금 제가요? 왜 넘어섰죠? 자, 64. 잘못 계산했나요? 60, 70, 80. 아니에요. 80이네요. 벌써 80 돼버렸네요. 아니네요. 요거 되면 안 되겠네요. 요건 돼야 되고, 요건 안 되고, 요거 안 돼야 되네요. 이렇게. 여기 돼야 되네요. 그죠? 맞죠? 그죠?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 계산이 이상됐죠? 왜? 자, 요렇게. 영영돼야 되겠죠. 자, 이제 대충은 알겠죠? 그죠? 이 가중치라는 걸 써가지고 자릿수마다 어떤 값을 가질래 말래 그걸 0과 1로 표현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숫자는요, 바로 그냥 8421 코드라 그래요. 이렇게 바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요거요. 끝났어요. 이렇게 구하는데 3초가 나는 말이에요. 3초가. 3초가 나는 말이 뭐냐면 말 그대로 초과했다는 거예요. 3을 초과했다. 즉 여기다가 뭐 해주면 돼요? 더하기 3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뭐예요? 더하기 3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더하기 3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5를 구할 게 아니고 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8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있네요. 5를 구하면 원래 5가 어떻게 돼요? 구하게 되면 0000 0101 이거죠. 그죠? 이게 5잖아요. 5죠. 그런데 3을 초과했기 때문에 왜 5를 구하는 게 아니고 8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5, 3초가 구하면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8이니까 0000 1000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리만 표현하는 경우는 0이 의미 없고 요거 하니까 100 요게 5의 3초가. 개념은 간단해요. 어떻게 해요? 8421 코드,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진수 구하는 데다가 뭐 해주면 돼요? 3을 더한 값을 구해주는 거. 그게 XS3 3을 초과했다는 거예요. 초과한 보다. 됐죠? 개념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이진수를 8421을 구할 줄 안다면은 그 다음에 거기다가 3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더한 값을 3을 더한 값을 어떻게 해요? 이진수로 바꿔버리면 3초가 코드가 됩니다. 되셨죠? BCD 코드에 10진수 3을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보수와 특성을 이용해서 비가중치 코드이다 뭐 이렇게 나오네 뭐 이런 것들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요. 됐죠? 요걸 구하는 거. 요걸 3추가 코드라 그러더라. 아시겠죠? 841에다가 3을 더한 거. 자, 됐습니다. BC 코드에 3을 더해서 우리 구한 거다. 자, 진법의 구성 뭐 있죠? 이진법은 0과 1 두 가지만 사용합니다. 8진법은요. 0과 7. 8이 되면 올림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10진수잖아요. 10진수라서 0하고 9까지 표현하죠. 10은 어떻게 돼요? 올려버리죠. 10진수. 우리가 쓰는 게 10진수고 8진수는 8이 되면 올라가 버려요. 이진수는요. 2가 되면 반올림 되니까 0과 1밖에 없어요. 그럼 16진수는요. 16진수는 그러면 1에서부터 얼마예요? 1에서부터 14까지 있다는 거네요. 15까지 있다는 거네요. 16진수니까. 근데 자,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15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자리를 표현해야 되는데 1에서 9까지는 어떻게 표현이 돼요. 그죠? 자, 10부터는 두 자리가 돼요. 그죠? 10, 11, 12,
13, 14, 15가 되죠. 이게 문제예요, 얘들이.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해보자 하는 게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얘들을 A, 요걸 갖다가 A로 표현하고요. 요걸 B, 요거 C, D, E, F까지 갑니다. 1에서 F까지 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게 16진수 표현법이에요. 16진수.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A는 10이고요. B는 11이고 이렇게 한 자리로 표현하기 위해서 A, B, C, D, E, F까지 15까지 있냐. F가 15예요. 16진수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알고 계시고, 여러분 여기는 빠졌는데요.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에러 검출. 요거 에러 검출. 아까 말했던 겁니다. 우리 그 아스키에서 실제로는 7비트가 문자 표현이지만 한 비트를 더 포함해서 통신용으로 보낸다 했죠. 뭐 때문에요? 바로 페리티 비트라는 걸 하나 추가합니다.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에러를 검출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1의 개수가 짝수냐 홀수냐를 하기 때문에 얘를 다른 말로 짝수 홀수 페리티라고 해요. 1의 개수가 짝수겠냐 홀수겠냐를 표시해서 보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짝수 페리티, 짝수 홀수 페리티라고 그래요. 됐죠? 이런 말 씁니다. 이런 말도 쓰더라 하고 1의 개수가 짝수겠냐 홀수겠냐를 판단하게 한 거예요. 자, 근데 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에러의 검출만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검출만. 얘는 찾는 것만 가요.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만 찾아만 줘요. 아시겠죠? 그리고 2개 이상의 오류가 생기면 못 찾아요. 오직 1개의 오류만 검출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짝수계라고 내가 보냈어요. 짝수계 1의 개수가 1, 1, 0, 0, 1, 0, 1, 2, 4, 6, 0. 이렇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짝수계라고 이제 요걸, 여기다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네요. 자, 마지막에 여기 아니고 1에 갔어, 1에. 그럼 홀수가 되나요? 짝수가 되나요? 둘, 넷, 맞죠? 그죠? 요래 가면 어떻게 해요? 요게 짝수계다.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받았나요? 이렇게 받았어요. 1, 1, 1, 1, 1, 0, 1. 이래 받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요거 빼고 짝수계를 살려보니까 짝수계가 맞네요. 그죠? 맞아요. 둘, 넷, 6개 맞네요. 그러면 정상이네라고 해석을 했지만 완전히 다른 값이 되죠. 이거 외우는 거죠. 값의 차이가 확 나버리잖아요. 근데 오류가 안 났다고 판단해. 왜요? 짝수계니까. 문제는 뭐예요? 2개가 이게 잘못됐어요. 1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2개 이상의 오류가 생기면 그게 오류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돼버려요. 하나만 오류 생기면 찾아가지고 다시 전송해도 되는데 2개가 생기니까 짝수가 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상 없네라고 하고 해석이 돼버려요. 그러면 엉뚱한 값이 돼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2개 이상은 검출이 불가능하더라. 1개 정도의 1개만 에러 검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됐죠? 찾는 것만 가능해요. 다시 재전송 해야 돼요. 그죠? 전송 다시 해독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런 게 있어요. 요거. 헬밍코드 방식이 있어요. 헬밍코드. 2개가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많지만은 이제 2개 말만 돼요. 헬밍코드 방식인데 헬밍코드는요. 에러를 찾아줄 수도 있어요. 페리티스는 찾기를 하지만은 얘는요. 다시 전송 필요 없어요. 지가 알아서 고쳐요. 교정이 가능해요. 지가 고칩니다. 받은 쪽에서 오류가 있네라고 지가 고쳐버리고 그걸 해석해버려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다시 전송 필요 없어요. 좋은 방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페리티는 찾는데 다시 전송해줘야 되고 헬밍은요. 받아갖고 찾았어요. 이거 오류인데? 그럼 어떻게 지가 고친다는 거예요. 다시 0으로 고치고 이란다는 거예요. 자, 헬밍 코드는 검출뿐 아니라 뭐가 가능하다고요? 교정까지 가능하더라. 이렇게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 2개 알고 계세요. 그냥. 자, 이렇게 해서 2개가 있더라까지 알고 특징을 봐주시고, 자, 지금 자료에 대해서 다 설명드렸어요. 이 자료들.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오면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옵니다. 한 번 나오는데, 주로 이제 요런 거 묻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순서를 물기도 했고요. 자, 아니면 아까 우리 요거 용량하고 그 속도 묻기도 했고요. 자, 여기서 또 요거 검출과 관련된 거 요거 묻기도 했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이 묻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두루두루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